1. 미제 사건 파일. 2피. 8인천 초등학생 실종 사건. 2006년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길 아이가 사라졌다. 2006 인천광역시 미해결 실종. 화면 암전. 2006년 인천. 오후 햇살. 골목 끝에 작은 책가방 하나. 바람 소리만 들린다. 학교 수업이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평범하고 소박한 오후.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매일 걷는 그 길에서 한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2006년 인천에서 초등학생이었습니다. CCTV에 아이의 마지막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목격자 진술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수사했습니다. 전국적인 수색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8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미제 사건 파일의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2피. 2부터 2피. 7까지 살인 오판 실종의 비극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이 가장 무겁습니다. 아이가 사라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어른의 실종도 가슴을 찢는 일인데 아이의 실종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립니다. 아이의 실명과 구체적 신상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아이에 대한 존중이 무엇보다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기억하는 것은 이 아이가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였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미제 사건 파일 2피. 8 인천 초등학생 실종 사건. 지금 시작합니다. 타이틀 카드 미제 사건 파일 2피. 8 마지막 에피소드. 기. CHAPTER 1. 2006년 인천 사건의 시대와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 1.1. 아이들이 혼자 걷던 세상. 2006년의 인천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인천은 서울 옆에 붙은 대도시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한 지 5년이 지난 시점이었고 도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살아가는 이 도시의 어느 골목에서 한 아이의 일상이 끊겼습니다. 그 끊김이 18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6년은 아동 실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지금보다 훨씬 낮던 시절이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혼자 집에 돌아오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우리 때도 그렇게 자랐잖아라는 생각이 주류였습니다. 아이가 조금 늦어도 처음에는 어디 들렀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인식의 틈에서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인식을 바꾸는데 이 사건을 포함한 수많은 비극들이 기여했습니다. 아동 실종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골든타임입니다. 아이가 사라진 직후의 몇 시간, 길어도 처음 24시간이 수사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이 시간 안에 범인이 특정되지 않으면 범인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게 됩니다. 아이도 수색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2006년에 이 골든타임 개념이 수사 현장에서 충분히 인식되고 적용됐는지가 이 사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2006년의 CCTV 환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은 골목 하나에도 CCTV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06년에는 주요 건물, 은행, 주요 교차로에만 있었고 이면도로와 주택가 골목에는 없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아이의 마지막 모습이 어딘가에 CCTV에 포착됐다는 것은 큰 다행이지만 그 이후의 동선을 CCTV로 연속 추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기술의 빈틈이 수사의 빈틈이 됩니다. 이 사건 이후 한국 사회에서 아동 안전 시스템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2006년 이후 실종아동 전문기관의 역할이 강화됐습니다. 아동 실종 시 즉각 수사 개시 원칙이 확립됐습니다. 실종아동 DNA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됐습니다. 스쿨존 안전체계가 강화됐고 아동 대상 범죄의 처벌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이 변화들이 이 사건과 같은 비극들이 사회에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더 늦게 왔지만 변화는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이 아이에게는 그 변화가 너무 늦게 왔습니다. 이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단서들이 있었습니다. CCTV 화면이 있었고 목격자 진술이 있었고 수사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있었음에도 아이를 찾지 못했다는 것. 이것이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무겁고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단서가 있어도 왜 찾지 못하는가? 어디서 실패가 있었는가? 그 실패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인천이라는 도시의 특성도 수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인천은 항구와 공항을 가진 국제도시입니다. 외부로의 이동이 용이합니다. 신도시와 구도심이 혼재해 지형이 복잡합니다. 이런 도시 구조가 실종 수사에서 고려해야 할 복잡한 변수들을 만들어냅니다. 아이가 인천 안에 있는지, 수도권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는지, 국외로 나갔는지를 동시에 추적해야 합니다. 이 복잡성이 수사를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2006년 한국 사회에서 아동 실종 사건에 대한 초기 대응 관행을 더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당시에는 아동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들어와도 가출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인 실종의 경우 신고 접수 후 24시간이 지나야 수사가 개시되는 관행도 있었습니다. 아동이라도 이 관행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구조적 지연이 골든타임을 갉아먹는 가장 치명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동 실종 신고 시 즉각 수사가 개시됩니다. 이 변화는 이 사건과 같은 비극들이 반복된 끝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실종아동 전담 인프라가 2006년에 얼마나 구축되어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실종아동 전문기관, 아동실종 전담 경찰관, 아동 DNA 데이터베이스. 이것들이 지금은 운영되고 있지만 2006년에는 초기 단계이거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실종아동 DNA 데이터베이스가 없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와 관련된 생물학적 증거가 있더라도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어 새로운 단서가 나타났을 때 즉각 대조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차이가 수사 역량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이 사건 이후 한국에서 아동 안전 교육이 어떻게 강화됐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2006년 이전에도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는 교육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구체적인 교육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어른이라도 강제로 데려가려 하면 크게 소리치고 저항하는 것이 맞다는 것, 안전한 사람을 미리 약속해 두는 것. 이런 실질적 교육이 이후 강화됐습니다. 이 교육의 차이가 아이들의 실제 안전에 직결됩니다. 3. CHAPTER 이 마지막 행적 CCTV에 포착된 그 이후 1.2. 카메라 앞을 지나고 그리고 사라지다. 이 챕터에서 아이의 마지막 행적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공개된 정보의 범위 안에서 아이의 사생활과 존엄을 지키는 방식으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이의 마지막 CCTV 화면, 목격자 진술, 그리고 수사 방향. 이것들을 중심으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귀가 길에서 어딘가에 CCTV에 마지막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 화면에서 아이는 특별한 이상 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CCTV 화면이 끊기는 지점. 카메라가 없는 구역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아이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이 이 사건의 핵심이자 아직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의 시작입니다. 목격자 진술도 있었습니다. 그날 아이를 봤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진술들이 아이의 동선을 어느 정도 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목격자의 기억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스쳐 지나간 아이의 모습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진술들 사이에 공백이 있었고 그 공백에서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그 공백을 채우는 것이 수사의 가장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됐을 때 수사는 얼마나 빠르게 시작됐을까요? 아동 실종에서 초기 대응 속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하지만 2006년의 현실에서 아동 실종 신고가 접수됐을 때 즉각 수사 수준의 대응이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입니다. 당시 성인 실종조차 신고 24시간이 지나야 수사가 시작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아동이라도 예외는 아닌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구조적 지연이 이 사건에서도 작용했다면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서 골든타임을 일부 놓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족이 실종을 인지하고 신고하기까지의 과정도 이해해야 합니다. 아이가 조금 늦는다고 처음에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친구 집에 들렀나, 학원을 갔나. 불안이 커지면서 주변을 찾아다니기 시작하고 그래도 없으면 신고를 결심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지납니다. 그 지나간 시간이 아이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줄입니다. 이것이 아동 실종에서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즉시 112 신고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망설임의 시간이 골든타임을 갉아먹습니다. 수사팀은 인천 일대를 광범위하게 수색했습니다. 경찰이 투입됐고 자원봉사자들도 수색에 나섰습니다.
학교 인근부터 아이의 귀가 경로, 그리고 인근 지역 전체가 수색 대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광범위한 수색에도 불구하고 단서를 더 이상 찾지 못했다는 것은 아이가 수색 범위를 벗어난 곳으로 이동했거나 누군가의 의도적 은폐가 있었거나 또는 수색 방법에 어떤 간과된 부분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아이의 실종 당일 상황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수사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집니다. 아이가 학교를 나선 시각부터 귀가 예상 시각까지 시간 순으로 어디에 있었는지를 파악합니다. 아이를 아는 사람들의 진술이 그 재구성의 재료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의 마지막 시간이 조금씩 채워집니다. 하지만 어느 지점에서 재구성이 멈춥니다. 아이의 흔적이 사라지는 지점. 그 지점이 수사의 핵심 집중 지역이 됩니다. 그 주변을 가장 집중적으로 수색하고 그 주변 목격자들을 가장 집중적으로 탐문합니다. 이 작업이 얼마나 신속하게, 얼마나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는가가 수사의 성패를 나눕니다. 아이의 귀가 경로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실종 수사에서 왜 중요한지를 이 사건이 보여줍니다. 아이의 평소 귀가 경로를 알면 이탈 지점을 더 빠르게 특정할 수 있습니다. 평소와 다른 곳을 지나갔는지, 어느 지점에서 경로를 벗어났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귀가 경로가 불분명하면 수색 범위가 기하급수적으로 넓어집니다. 지금의 아동 안전 교육에서 귀가 경로를 정해두고 그 경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강조되는 이유입니다. 이 사건에서 목격자들의 진술이 어떻게 활용됐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날 이 아이를 봤다는 사람들의 기억이 수사의 퍼즐 조각이 됩니다. 하지만 목격자 기억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변합니다. 처음 진술이 가장 정확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종 신고 직후 가능한 빠르게 목격자를 확보하고 진술을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신속하게 이루어졌는가가 또 하나의 핵심입니다. 4. CTA 삽입 구간.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해두시면 미제 사건 파일의 새 에피소드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 아이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이 영상을 보는 이유이자 이 채널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CHAPTER 3수사의 전개와 한계 단서가 있었는데 왜 못 찾았는가? 1.3. 단서와 공백 사이. 이 사건이 18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를 찾지 못했다는 것은 어떤 구조적 문제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이 챕터에서 그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수사기관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디서 실패가 있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6년의 아동 실종 수사 체계는 지금과 달랐습니다. 지금은 아동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전담팀이 즉각 가동됩니다. 인근 CCTV 영상이 바로 확보됩니다. 실종아동 전문 기관이 연계되고 전국 데이터베이스가 작동합니다. 하지만 2006년에는 이 시스템이 충분히 정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동 실종에 특화된 대응 프로토콜이 부족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부재가 이 사건 수사의 첫 번째 장벽이었습니다. 수사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초기 방향 설정입니다.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느 방향으로 자원을 집중할 것인가. 넓게 펼치면 한 곳에 충분한 자원을 투입하기 어렵고 좁히면 다른 방향을 놓칩니다. 아이가 스스로 어딘가에 갔을 가능성인지, 사고가 있었는지, 아니면 범죄 피해인지를 동시에 수사해야 합니다. 초기 방향 결정이 최적이었는지가 결과를 좌우하는데 그 판단을 나중에 평가하는 것은 쉬워도 당시 현장에서 내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아동 실종에서 범죄 개입 가능성은 처음부터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아이는 자의로 사라지는 경우가 성인보다 훨씬 적습니다. 아이가 사라졌다면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전제 아래에서 수사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초기부터 범죄 수사 수준의 강도로 대응했는지 아니면 처음에 혼자 어딘가 갔겠지라는 판단으로 시간이 지나갔는지가 수사의 성패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제보 문화의 중요성도 이 사건이 보여줍니다. 수사기관 혼자서 모든 것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제보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의심스러운 것을 봤을 때 아마 아무것도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대신 즉시 112에 신고하는 것. 이 시민의식이 수사의 빈자리를 메웁니다. 2006년에 이 사건 주변에서 무언가를 봤지만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신고하지 않은 작은 정보 하나가 결정적이었을 수 있습니다. 전국적 공조 수사도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인천뿐 아니라 수도권 전체 그리고 전국 수사기관이 이 사건에 주목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방식으로 아이가 다른 지역에서 나타났는지 유사 범행이 다른 지역에서 보고됐는지도 확인됐을 것입니다. 이 광역 수사가 어느 범위까지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에서 놓친 단서가 있었는지는 지금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수사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행방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이 미해결로 남아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를 아는 사람이 있거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아는 사람이 있거나 어떤 단서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 정보가 수사에 전달되지 않은 것입니다. 18년이 지난 지금도 그 정보를 가진 사람이 어딘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보를 지금이라도 제보해 주십시오. 실종아동 신고 전화는 182입니다.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아동 실종 수사에서 공개 수사와 비공개 수사의 균형도 중요한 판단입니다. 정보를 많이 공개하면 더 많은 제보가 들어오지만 범인이 경계하거나 도주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제보가 줄어들지만 범인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가 수사 전략의 핵심입니다. 아동 실종의 경우 제보의 중요성 때문에 일반적으로 더 공개적인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사건에서 이 균형이 어떻게 맞춰졌는지가 제보의 양과 질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한국에서 아동 실종 대응 시스템이 어떻게 체계화됐는지 살펴봅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아동 경보 시스템의 도입입니다. 아동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그 아이의 정보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공유됩니다.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편의점 등의 정보가 표시됩니다. 이 시스템이 작동하면 더 많은 시민들이 수색에 동참할 수 있고 목격 정보가 더 빠르게 수사에 전달됩니다. 2006년에 이 시스템이 있었다면 이 사건의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실종 후 수색 범위가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도 중요합니다. 아이가 인천 안에 있다는 전제로 수색했는지 아니면 수도권 전체와 전국을 대상으로 수색했는지 아이가 차량 등을 이용해 이동했다면 매우 빠른 시간 안에 먼 곳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수색 범위를 좁게 잡으면 빠른 수색이 가능하지만 범위 밖에서 발생한 일을 놓칩니다. 넓게 잡으면 범위 안의 수색이 희박해집니다. 이 딜레마 앞에서 내린 판단이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5. CHAPTER 사가족 의식 8년 끝나지 않은 기다림 1.1 아이를 기다리는 사람들 18년입니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18년이 어떤 시간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이가 사라진 나이에 18년을 더하면 성인이 됩니다. 그 아이가 학교를 다니고 친구를 사귀고 꿈을 키우고 어른이 되는 그 모든 시간이 가족에게는 공백으로 남아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의자, 차려지지 않는 밥상, 그 빈자리가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잃은 부모의 고통은 어떤 언어로도 완전히 표현할 수 없습니다. 죽음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슬퍼할 수도 없습니다. 아직 희망을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희망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18년이라는 시간이 희망을 조금씩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이 사이에서 가족들은 살아갑니다. 매일 18년 동안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불완전한 슬픔 앰비규어스 로스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라졌지만 죽음이 확인되지 않아 애도를 완성할 수 없는 상태. 이 상태에서 삶을 이어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가족들이 18년 동안 단 하루도 멈추지 않고 해온 것들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인터넷에 아이의 정보를 올렸습니다. 실종아동 찾기 단체에 연락했습니다. 경찰에 계속 문의했습니다. 언론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지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지쳐가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절대 포기하지 않음이 이 사건이 아직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가족들의 그 집념이 이 사건을 18년 동안 다치지 않게 했습니다. 사회의 망각이 가족들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됩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수색에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합니다. 언론이 보도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사건들이 뉴스를 채웁니다. 가족들만 남습니다. 그 고립이 또 하나의 상처가 됩니다. 세상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가족들의 시간만 2006년에 멈춰 있습니다. 이 영상이 그 망각의 작은 저항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사람이 이 가족을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에게 형제자매가 있다면 그들도 이 사건의 숨겨진 피해자입니다. 함께 자란 형제자매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애도할 수 없습니다. 사망이 확인되지 않았으니까요. 부모가 실종된 아이를 찾는 데 온 마음을 쏟는 동안 남은 형제자매들은 어떤 환경에서 성장했을까요? 이 가족 전체가 이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한 아이의 실종이 가족 전체를 어떻게 바꾸는지, 그 무게를 우리 사회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실종아동 가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심리 상담, 법적 지원, 사회적 연결망. 이 가족이 18년 동안 혼자 감당해온 것들을 사회가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매년 5월 25일은 실종아동의 날입니다. 이 날이 이 아이를 포함한 모든 미해결 실종 아동들을 기억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기억이 관심을 만들고, 관심이 제보를 만들고, 제보가 해결을 만듭니다. 사회의 기억이 이 사건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이 아이에게 전합니다. 가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8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연락이 끊겼더라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언제든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가족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어떤 경로로든 그 아이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의 가족들이 18년 동안 경험한 법적 행정적 어려움도 있습니다. 아이가 오랫동안 발견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실종자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족들에게 얼마나 힘든 결정인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아이를 법적으로 사망했다고 인정하는 것. 그 현실적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그 결정이 가족에게 주는 심리적 충격은 또 다른 상처입니다. 국가가 이 결정을 가족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실종아동 가족 지원 단체들의 활동을 알아야 합니다. 경찰의 공식 수사와 별개로 민간 차원에서 실종아동 가족들을 지원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전단지 배포, 온라인 정보 확산, 자원봉사 수색 조직, 심리 상담 연계. 이 민간 활동이 경찰 수사의 빈자리를 메우기도 합니다. 이 아이를 찾기 위해 18년 동안 노력해온 모든 민간 활동가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그분들의 노력이 언젠가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매년 5월 25일은 실종아동의 날입니다. 이 날이 이 아이를 포함한 모든 미발견 실종 아동들을 기억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사회가 함께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날. 이 사건을 알게 된 여러분이 그 기억의 일부가 되어 주십시오. 기억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이 사건이 해결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6. CTA 삽입 구간.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더 많은 사람이 이 아이의 이야기를 알수록 제보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CHAPTER5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기억하고 제보하고 바꾸다. 1.2. 이 사건이 끝나지 않은 이유.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기술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가족들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포기하지 않음이 이 사건을 살아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이 이 사건을 기억하는 한, 이 사건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이 사건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얼굴 인식 AI를 통해 아이가 18년 후 성인이 된 모습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다면 지금의 모습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수십 년 만에 이 기술로 실종자를 찾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DNA 기술도 발전했습니다. 아이와 관련된 생물학적 증거가 어딘가에 보존되어 있다면 지금의 기술로 재분석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닫힌 것처럼 보이는 문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18년이 불가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보가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18년이 지났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2006년 인천에서 그날 무언가를 봤지만 신고하지 않은 사람. 지인 중에 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는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 또는 이 아이를 현재 알고 있는 사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그 사람.
제발 지금이라도 제보해 주십시오. 실종아동 전담 신고 전화는 182입니다. 24시간 365일 운영됩니다. 익명으로도 제보할 수 있습니다. 18년 전의 기억도 좋습니다. 그 작은 기억 하나가, 단 하나가 18년의 기나긴 기다림을 끝낼 수 있습니다. 아동 실종 예방을 위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이의 귀가 시간과 경로를 정확히 알고 계십시오. 조금이라도 늦으면 즉시 연락해 확인하십시오. 둘째, 아이에게 위험한 상황에서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교육하십시오. 셋째, 동네에서 혼자 있는 아이나 의심스러운 상황을 보면 즉시 112에 신고하십시오. 아마 아무것도 아니겠지라는 생각보다 신고가 낫습니다. 지나쳐도 괜찮습니다. 아이의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입니다. 이 사건 이후 한국 사회의 아동 보호 시스템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보면 이 비극이 완전히 헛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동 대상 범죄의 처벌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가 확대됐습니다. 학교 주변 CCTV가 크게 늘었습니다. 실종아동 전담 신고 시스템이 강화됐습니다. 이 변화들이 이후의 아이들을 더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아이에게는 이 모든 변화가 너무 늦게 왔습니다. 그 아이를 위한 정의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이 에피소드를 마치면서 미제 사건 파일 전체를 돌아봅니다. EP 이형호 유괴 살인, EP 삼약촌 오거리 허위 자백, EP 4.3내 나라 슈퍼 집단 허위 자백, EP 5대구 이현주 실종, EP 6부산 이민지 실종, EP 7관악구 연쇄 성폭행 살인, 그리고 EP 8인천 초등학생 실종. 이 8개의 사건 속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채 시간이 흘렀다는 것, 모두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기다림을 우리 모두가 함께 포기하지 않고 오래오래 기억해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을 주변에 알려주십시오. 가족에게, 친구에게, 소셜미디어에. 2006년 인천에서 초등학생이 사라졌고 아직 찾지 못했다는 것을, 그 공유가 언젠가 반드시 이 아이를 아는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기억이 관심을 만들고, 관심이 제보를 만들고, 제보가 해결을 만듭니다. 그 연결고리의 시작이 지금 여러분의 공유 버튼 하나에 있습니다. 18년이라는 긴 시간이 불가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는 수십 년 만에 실종자가 발견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당사자가 스스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떤 경우는 목격자의 뒤늦은 제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기술의 발전이 열쇠가 됐습니다. 18년이 지났어도 가능성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이가 살아있다면 지금은 어른이 됐습니다. 20대 중반의 청년이 됐을 것입니다. 그 청년이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 있습니다. 어른이 된 그 아이가 스스로 가족에게 연락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건을 알게 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소셜미디어에 공유해 주십시오. 가족과 친구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2006년 인천에서 초등학생이 사라졌고 아직 찾지 못했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그 공유가 언젠가 결정적인 제보자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기억이 관심을 만들고, 관심이 제보를 만들고, 제보가 해결을 만듭니다. 그 연결고리의 시작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손안에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가 미제 사건 파일의 마지막이지만 이 아이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발견되는 날, 진실이 밝혀지는 날, 가족이 답을 얻는 날, 그날이 오기를 온 마음을 다해 기원합니다. 그날이 오면 이 영상을 꼭 다시 보러 와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억했기에 그날이 왔다는 것을 확인하러 와주십시오. 미제 사건 파일은 그날이 오는 그 순간까지 이 아이를 기억하겠습니다. 7. CTA 삽입 구간.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이 채널의 새 에피소드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이 아이를 위한 응원의 말씀을 남겨주세요. 가족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아이를 기다리는 부모에게 특별한 날들이 있습니다. 아이의 생일, 어린이날, 명절. 이날들이 돌아올 때마다 가족은 그 빈자리를 더 크게 느낍니다.
첫 번째 생일이 지나고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 18번째. 매번 그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상처가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종 가족에게 시간은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18년 동안 이어온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통해 전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실종아동 찾기에서 소셜미디어가 얼마나 강력한 도구가 됐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 번의 공유가 수십만 명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소셜미디어 공유 덕분에 실종 후 짧은 시간 안에 발견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소셜미디어 이전 시대에 발생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공유된다면 18년 전에는 불가능했던 규모의 정보 확산이 일어납니다. 그 확산이 이 아이를 알고 있는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공유는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입니다. 이 마지막 에피소드를 만들면서 가장 많이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는 것, 얼굴을 보여줄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보호를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이 아이가 얼마나 구체적인 존재인지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는 한계이기도 합니다. 이름이 있고 얼굴이 있고 좋아하는 것이 있고 꿈이 있던 아이. 그 아이를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아주십시오. 이름은 몰라도 그 아이가 누군가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클로징 앤드 미제 사건 파일을 마치며 오늘 미제 사건 파일 EP 2006년 인천 초등학생 실종 사건을 5개의 챕터로 살펴봤습니다. 18년 전 한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그 아이를 기다리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 사건의 진실을 아는 사람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아직, 그리고 절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가 있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 주십시오. 실종아동 신고 전화는 182입니다. 24시간 365일 운영됩니다. 아무리 작은 정보라도, 아무리 오래된 기억이라도 좋습니다. 그 정보가 18년의 기다림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어떤 경로로든 당사자에게 닿는다면 전합니다. 가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해두시면 새 에피소드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이 아이를 위한 응원의 말씀을 남겨주세요. 가족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 채널을 처음부터 함께 해주신 분들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EP 2부터 EP 8까지 7개의 무거운 사건들을 함께 견뎌주셨습니다. 살인의 비극, 허위 자백의 억울함, 실종의 기다림. 이 모든 무게를 끝까지 함께 감당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피해자들과 가족들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기억이 이 세상에 단 한 명이라도 기억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한 이 사건들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1.3 미제 사건 파일을 마치며 EP 2부터 EP 8까지 길고 무거운 여정에서 미제 사건 파일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유괴살인, 허위 자백 오판, 집단 허위 자백, 미해결 실종 2건, 연쇄 성폭행, 살인 미제, 그리고 아동 실종 7개의 사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무거운 사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무게를 끝까지 함께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사건들 속 피해자들과 가족들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것이 이 채널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이유입니다. 미제 사건 파일은 계속됩니다. 이 7개의 사건으로 멈추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아직 기억해야 할 사건들이 있습니다. 정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정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이 사건들을 알고 제보하게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위해, 오직 이 세 가지만을 위해 미제 사건 파일은 앞으로도 언제나 계속됩니다. 구독해두시면 새 에피소드가 올라올 때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채널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 공유해주신 분들,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그리고 이 사건들을 마음에 담아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미제 사건 파일이 그 기억과 함께 계속 가겠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 이 아이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저 자신에게 계속 물었습니다. 이 영상을 어떻게 만들어야 이 아이와 가족에게 도움이 될까?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알려야 합니다. 감성에 호소하면서도 피해자를 착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사를 비판하면서도 노력한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말씀해 주십시오. 미제 사건 파일은 계속 더 나은 방식으로 이런 사건들을 다루는 법을 배워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18년 동안 기억해온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가족들을 지지해온 분들, 수색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 이 사건을 잊지 않고 제보해주신 시민들, 그리고 담당 수사관들. 이 모든 분의 노력이 언젠가 반드시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이 이 영상을 만든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